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DA 어댑테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VR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페이셜 익스프레션, 즉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연구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완근 혹은 손등이나 다리 등에서 근전도 기반 제스처 인식, 재활 등의 연구를 많이 접했는데 얼굴에서 근전도를 수집한 점, 더하여 이를 VR과도 연관지은 점이 흥미로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버추얼 리얼리티에 2021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4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플리케이션스와 컴퓨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Q&A에 해당합니다. 인트로의 첫 단락은 VR의 발전으로 기존의 SNS 서비스가 VR을 베이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R 마케팅, VR 교회, 컨퍼런스, 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에서 VR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므로 VR 환경에서도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감정 표현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오큘러스와 같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감정적 얼굴 표정을 인식하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 표정 인식은 광학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VR 헤드셋, VR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를 착용할 경우 대부분의 얼굴이 가려지기에 얼굴을 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굴 표정을 인식하기 위해 눈 주위에서 안면 근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페이셜 EMG 안면 근전도는 디바이스의 얼굴에 닿는 패드를 이 FEMG 패드로 간단히 교체하는 것만으로 기존 VR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신호 수집에 널리 사용되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이미지 센서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페이셜 EMG 기반 얼굴 표정 감정 인식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미지와 같이 규정된 전극 위치가 없기에 연극마다 전극 위치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는 이마와 얼굴 양쪽의 전극을 부착하여 11가지 얼굴 표정을 99.31% 정확도로 분류한 연구이며 다만 해당 연구에서 사용자 등록을 위해 얼굴 표정을 4번 만들어야 했기에 실용적 측면에서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훈련 데이터 세트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LDA 기반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최적의 전극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투명 필름을 VR 프레임 모양으로 자른 후 19개의 스티커 전극을 부착하여 3명의 성인 남성에게 테스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필름을 얼굴에 붙인 채로 얼굴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실험을 통해 그림 A에 빨강색 원으로 여기 표시된 측두근과 눈썹 근처의 추미근과 같은 특정 얼굴 근육 위에 전극이 피부에서 자주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남은 10개의 전극 중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인식 정확도를 보인 이 8개의 구성인 구성 1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이 FEMG 데이터를 수집을 위해 42명의 건강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바이오세미 기반으로 2448Hz 샘플링 레이스로 11가지 표정을 지을 때 수집하였습니다. 11개의 얼굴 표정은 다음 표와 같은데 선택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진과 같이 분노, 행복, 두려움 등의 감정 6개와 이빨을 물거나 한쪽만 웃는 등의 근육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표정 5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모니터를 통해 취해야 할 표정을 보여준 후 준비가 되면 키보드를 눌러 삐 소리가 나면 3초간 표정을 짓고 무표정으로 돌아오는 순서이며 각 표정마다 20회 무작위로 진행되었습니다. FEMG 신호 전처리로는 먼저 60Hz 노치 필터와 20에서 450Hz 대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 이후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여 신호를 분할하였습니다. 이때 0.3초 윈도우로 분할하였고 0.05초 오버랩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삐 사운드 이후 평균 1.02초 이후 이 FEMG가 수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앞에 1초 데이터를 제외한 총 2초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리만 다양체에서 머신러닝 분류 입력으로 사용할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리만 다양체는 미분 기하학에서 각 점의 접공간 위에 양의 정부호 쌍선형 형식이 주어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매끄러운 다양체를 의미하며 이 리만 다양체에서 계산할 수 있는 샘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각 세그멘트에 대해 산출하였습니다. 분류를 위해 LDA를 사용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각 얼굴 표정 중 첫 번째 트라이얼을, 테스트는 나머지 19개의 트라이얼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류 성능은 정확도로 산출하였는데 전체 샘플 중 맞게 분류된 샘플의 개수로 계산되었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으로 단일 트라이얼만 사용할 경우 쉽게 거적화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에 성능 향상을 위해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LDA 모델을 조정하고 일반화하는 어댑테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즉, 제한된 데이터셋은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수집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능 향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크로스 서브젝트 어댑테이션을 시도한 연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에 포함하는 정도나 방법의 경우를 나누어 성능 비교를 했는데, 먼저 용어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셋은 데이터베이스, 이 DB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해 N명의 참가자를 선택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RNDB는 41명의 피험자 중 무작위로 N명의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이 RIDB는 사용자의 훈련 데이터셋과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셋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 순서로 N명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거리는 이 리만 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만 피처가 추출될 때 접선 공간의 기준점을 선택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훈련 데이터셋의 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과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참가자의 선택 전략 두 가지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점 선택 전략 두 가지 조합 총 4가지 조합에 대한 분류 성능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앞선 4가지 조합으로 분류를 한 결과이며 LDA 어댑테이션 접근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참여자 수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파란색은 어댑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조건이며, 베이스라인을 제외하고 분류 정확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의 기하 평균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림상 빨강색을 나타냈는데, 이때 노란색의 사용자 기하 평균을 사용할 때 대비 두 경우 모두 높았습니다. 4가지 LDA 어댑테이션 방법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리만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로 피험자를 포함하고 사용자의 기하 평균을 기준점으로 한 경우, 즉 이 빨간색 별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정확도인 89.04%를 도출하였습니다. 리만 거리를 기준으로 피험자를 선택한 RIDB 결과의 정확도가 랜덤으로 선택한 경우보다 더 빨리 증가한 것은 사용자의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유사한 분포를 가진 데이터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단일 피험자의 결과만으로는 과적합되었던 기존 LDA 모델은 다른 사용자의 대규모 데이터셋에 기반 LDA 어댑테이션을 적용하여 일반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좌측 결과는 베이스라인과 최적의 LDA 어댑테이션 조건으로 분류했을 때 42명의 피험자 각각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오차막대는 19개의 테스트 시행의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이 하이라이트한
4명을 제외한 모든 피험자에게서 어댑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측 그림은 베이스라인과 어댑테이션 조건에 대한 각 표정의 리콜, 프리시전, F1 스코어 지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를 통해 해피니스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어댑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올랐으며, 이 해피니스의 경우도 베이스라인 대비 감소하였지만 9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앞선 결과와 이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는데, 베이스라인에서 오분류율이 높았지만 어댑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오분류율이 많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 표기해 보았습니다. 대표로 세 가지를 표기했는데, 가장 먼저 베이스라인에서 피어를 서프라이즈로 오분류한 경우가 12.3%였는데 적용 후 8.8%로 낮아졌으며, 베이스라인에서 서프라이즈를 피어로 오분류한 경우가 6.4%였는데 적용 시 3.1%로 오분류 확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들이 보이는데, 여기 흰색처럼 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측 사진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온라인 실험의 스냅샷입니다. 이 온라인 데모에서는 FEMG 신호 수집을 위해 상용 HMD 패드에 직접 전극을 부착하였다고 하며,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추가 트레이닝 데이터셋 없이 리만 다양체에서 LDA 어댑테이션을 사용하여 FEMG 기반 페이셜 익스프레션 리코그니션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자는 실생활 시나리오에서 이 방법이 쓰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크로스 세션 환경에서의 테스트 신뢰도를 검증해야 하며, LDA 외의 다양한 딥러닝 모델에서의 어댑테이션 기술을 적용해 보는 것, 건식 전극과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같이 페이셜 모션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리그레이션 기반의 인식 시스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고찰하였습니다. 연구팀 자체적으로 많은 고찰이 있었기에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보다는 사소하게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좌측 표에서 빈칸이 의미하는 바와 우측의 표와 같이 베이스라인과 어댑테이션과의 성능 차이에 대한 통계 분석이 부재하여 아쉬웠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도 사람 대상의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연구에서 제한한 사용자의 데이터셋 기반 어댑테이션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VR은 헤드셋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보니 본 연구와 같이 얼굴 표정 기반 근전도 연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표정 인식 외에도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식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